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경궁급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하루 황민영 멘토님이 이 자리에 특별하게 나와주셨습니다. 보통은 멘토님 밤방송 주로 하시잖아요. 아침에 네.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밤에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요. 오랜만에 낮에 나왔잖아요. 그쵸. 네, 저 정신이 살짝 몽롱합니다. 박죠 넘어가기. 네. 자, 그래도 오늘 증시와의 그래도 아침부터 속 시원한 이야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시장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가 주춤하나 싶더니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가 상승 출발하면서 지금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상황 짚어볼까요? 네, 시장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보다 0.03% 정도 오른 모습이죠.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한번 눌러놨다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현재 0.87% 정도 지금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선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거래소 시장 위주로 좀 반등이 나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눌림폭이 컸던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이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상황 알아볼까요? 네,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지금 거래소 시장 쪽 지금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현재 176억 원의 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럼 기관 쪽과 개인 쪽에서 본다면 기관 쪽이 한 52억 원 정도의 매도,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은 현재 533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주를 이루면서 시장을 조금 들어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도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요, 거래소 시장하고 좀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외국인들은 113억 원 정도의 매도고요. 네, 그리고 현재 기관 쪽에서 96억 원의 순매수, 그다음 개인들까지 가담하면서 현재 코스닥 시장 위주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상해종합지수는 어떤 모습 보이는지 맡아볼까요? 네,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장 초반에 상승으로 일단 출발을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거래보다 0.8% 정도대 지금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현재 음봉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초가 부분에서 1%의 상승 출발, 그리고 한번 눌러놨다가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도 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는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와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행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단은 중국이 잘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이 오늘 또 700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도 아주 소폭이지만 0.03% 절상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중국에서 조금씩 증시 부양책이랄 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거래소에서는요, 3대 주체죠.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까지 모두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장중 매수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자, 금요일에도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오늘도 다시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 수급 이제 조금 더 개선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외국인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고 나서 상승으로 이제 바닥을 잡는다 그러죠. 바닥을 잡고 위쪽으로 들어올릴 때 원래 초반에는 기관 쪽 수급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관 쪽 수급이 대규모로 들어올 때는 시장이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보통 이제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 시장이 강세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주를 이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동향을 보게 되면요, 저점을 잡을 때는 기관 쪽 수급이 우세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 가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 자체는 그래도 거래소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자체는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자체는 충분히 추가적인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도요, 장 초반에 추가로 오르더니 지금 다시 조금씩 내리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증시도 환율도 오늘 오후장까지 조금 더 괜찮은 모습 보일까요? 네, 일단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요, 오늘 현재 0.2% 정도 지금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일단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움직이는 그 동향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의 그 환율이 이제 꺾인다는 부분 자체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의 이탈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어떤, 분위기 마련이 될 수 있겠죠. 지수의 흐름하고 환율을 동향 같이 봤을 때, 최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그래도 환율이 다시 한번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환율에 대한 부담감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 동향 자체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나왔을 때, 그래도 외국인들 수급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오늘 전반적인 뭐 시장 동향과 환율까지는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부담이 덜해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증시 동향 좋을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네요. 자, 증시 Y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지금부터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멘토님 이 시간에 저희가 퀴즈를 매일 내드리는데 오늘 퀴즈 어떤 건지 좀 주시죠. 네, 오늘 퀴즈 내용이요 참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일단 이번 퀴즈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 정보통신 산업 전시회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1번은요 바로 UFC입니다. 네. 자, 2번은요 MWC. 그리고 세 번째 3번은요 바로 CPU입니다. 자, 어떤 걸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보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은 네. 오늘부터 개막하는 행사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요. 개막 하루 전인 어제 이 자리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자, 정답 주신 분들께 저희가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종목 3가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은 바로 엠젠 플러스입니다. 돼지 추도 이식으로 당뇨병 완치 가능. 자, 엠젠 플러스 지금 신약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이 종목 게시글 반응부터 먼저 볼까요? 네, 게시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 보면요. 그야말로 날아가네요. 왜 이렇게 올라가죠? 라는 게시글이 있었고요. 네. 자, 두 번째 보면은 조심하세요. 여러분 너무 올랐네요. 라는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올랐죠. 자, 그리고 보름 만에 3배. 이 주식 얼마까지 가려나? 라는 게시글도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무서워서 추격 매수도 못하겠음. 그리고 네. 보유하신 분들 부럽네요. 나 같으면 이제 팔 듯이라는 게시글. 마지막으로 이종 장기 이식 엄청난 기술 아님? 이라는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네, 게시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한의약품인가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다라는 게 엄청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당뇨의 완치약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 네.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지금 지문에서 보면은 제2의 뭐 한의약품이라고 이제 말씀도 맞아요. 하셨는데, 자, 이 종목은 거의 섰습니다. 차렷이에요, 차렷. 맞아요. 진짜 차렷이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주가가 이제 완전히 서버렸는데,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잠깐 이제 또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보면요. 기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이제 철도공사 쪽, 그리고, 현상기 쪽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바이오 사업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돼지 최도 이식으로 당뇨병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몰라요. 근데 그 연결과가 발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당뇨병 환자로 보게 된다면 한국인의 10명 중에 1명은 당뇨병 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정말 많은 환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만약에 당뇨병의 초기 증상까지 보게 된다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까지도 당뇨병 환자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완치가 될 수 있는 그 약을 개발했다라는 자체는 정말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당뇨병 환자 수가 3억 8천만 명 정도. 그러면 엠젠 플러스가 확실하게 이 당뇨병 치료제가 상용화된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그 어마어마한 또 막대한 매출이라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엔젤플러스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 게시글에서도 또 나왔지만 급등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난 급등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급등이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상용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 단기 급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엠젠 플러스 같은 경우 사실은 대형 제약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다. 이거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번에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우리가 100% 믿고 투자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 기업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아직까지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눈으로 봤을 때도 3년 연속 이제 적자 규모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출이 발생이 돼줘야 우리가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레이딩 그 정도의 접근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는 수익을 조금씩 좀 덜어내면서 가시는 전략이 좀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매출 발생이 일단 있어야 된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일단 너무 오른 만큼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요, 나노스입니다. 삼성전자 VR 사업 신사적으로 적극 추진. 네, 나노스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인 VR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 변동성이 참 심했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게시글 반응부터 먼저 볼까요? 네, 게시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 보니까요. 적자 전환에 하한가 가자마자 바로 급등하네. 라는 게시글.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상한가, 하한가가 쉬운 일이 아닌데, 점점.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 그렇게 호재인가? 자, 그리고 지금이 딱 나갈 타이밍이라는 게시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한가 바로 풀렸는데 위험할 듯이라는 게시글이 마지막 게시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요 라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 최근 변동성이 정말 심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대로 하한가에 갔다가 또 다시 상한가에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은 정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접근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변동성이 심했는데 멘토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나노스 흐름을 딱 보게 되면요. 진짜 지옥과 천당을 또 왔다 갔다 하는 네, 흐름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 파신 분들은 정말 땅을 치면서 또 후회하는 네, 그런 이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나노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그 사업 분야 자체가 이제 광학 필터라든지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OIS, 바로 손떨림 방지 방지 기술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결국은 최근 들어서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 광학 렌즈 쪽, 이쪽에서의 그 주가 흐름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게시글 보니까 최대 주주 변경 그렇게 호재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무가라는 그 기업의 피인수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무가의 경우에는요,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바로 3D 센싱 카메라 모듈 업체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과연 피인수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느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쪽에서요, 바로 가상현실이죠, VR 산업을 신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MWC에서도 역시 VR 관련해서 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고, 그럼 결국은 이 나노스가 나무가 쪽으로 피인수가 된다면 바로 VR 쪽에서의 사업, 이 사업 자체가 새롭게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슈라고 본다면 정말 큰 이슈가 좀 나왔다. 그래서 최대주주 변경 자체는 그냥 최대주주 변경의 의미가 아니라 나노스라는 기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서의 발전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신다면 당연히 호재라고 보실 수 아주 있겠죠. 큰 호재라고 좀 받아들여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나노스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제 그 피인수 소식에 대해서는, 나노스가 새로운 어떤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 급등이 좀 크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갔던 하한가가 실적 우려감이었잖아요. 네. 이 적자 손실 때문에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앞으로의 실적 조금 더 개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나노스는 지금 당장 어떤 실적을 개선을 기대하기보다는요, 네. 사실 그 앞으로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을 좀 더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좀 크게 밀렸는데요. 사실 그 하락했을 때 거의 하한가죠. 이렇게 이제 하락했던 부분 자체는
시장 분위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만약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안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주가는 하한가까지 이렇게 밀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 분위기까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급락이 좀 나온 거고요. 지금부터는 당장 어떤 실적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나노스의 그 성장성을 좀 더 염두에 두신 다음에 좀 단기간에 좀 길게 한번 긴 관점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은 일단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지금으로서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갭을 한번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양호하긴 한데요. 그래도 부담이 어느 정도 된 자리예요. 거래가 갑자기 이제 많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갭은 이제 올라갈 때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너무 리스크가 좀 있고요. 어느 정도의 갭을 좀 메우는 과정이 좀 나오게 된다면, 즉 6,000원에서 6,500원 정도 이 안에 밴드에 한번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그 정도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눌림목 매수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 이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푸른 기술입니다. 삼성 SDS와 중국 철도 자동화 사업 진행 중. 네, 푸른 기술 자동화 기계를 다루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오늘 또 추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게시글 반응부터 알아볼까요? 네, 게시글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은요. 올해 하락분 단숨에 만회라는 게시글이 있었고요. 네. 조금 더 갑시다. 고고. 이분 아마 주주분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자동화 기기 만드는 회사라는데 오늘 왜 오르나요? 이유를 일단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네. 반등 끝일 것 같아요. 위험한데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 상한가 올라가도 마이너스네요, 점점점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그랬죠.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올라가도 좀 아직까지 물리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의 철도 자동화 사업이라고 하니까 호재거리가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 급등한 뒤의 흐름이 어떨지가 또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어요. 사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호재를 뭐 찾아본다고 해도 큰 호재를 찾아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삼성 SDS 쪽과 중국 철도 자동화 사업 진행 중이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이제 금융 영무 자동화 쪽, 그리고 특수단말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 SDS 쪽하고 바로 중국철도 자동화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이 사실 그 이유만을 가지고 뜨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잘 찾아보면요. 바로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쪽에서 사물인터넷 플랫폼이죠. 바로 아틱을 상용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 아틱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제 플랫폼이 이제 상용화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삼성 SDS, 즉 삼성 쪽이죠. 삼성 쪽과 손을 잡고 철도 자동화 사업입니다. 그죠? 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푸른 기술은 결국 이 사물인터넷 쪽과 관련해서 삼성 쪽과 어떤 연결고리를 좀 찾는, 네, 그런 쪽에서 주가가 단숨에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묶여있는 듯한 그런 내용들도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푸른 기술에 대해서는 기대감만을 가지고 너무 의존을 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 너무 기대감에 의존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4002님이 보내주셨네요. MWC 수혜주 뽑아주세요. 꼭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한창 열리고 있죠. 어제부터 이제 곧 개막 전야제가 시작이 됐고, 오늘 밤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 MWC 2016년 이 전시회가 개최가 된다라고 하는데, 상당한 많은 좀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VR 기술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카메라 모듈 쪽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MWC에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대규모로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본다면, 카메라 모듈 쪽에 많이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MWC 수혜주를 뽑아달라고 이제, 요청이 나왔어요. 근데, 바로 이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날, 제 저녁 방송을 통해서 MWC 수혜주를 한 종목을 제가 꼽아드렸습니다. 네. 자, 그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제 MC넥스라는 기업이고요. MC넥스요? 네, MC넥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금요일날 제가,
MWC 수혜주로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꼽아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주가의 흐름 자체가 다른 그 어떤 종목들처럼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MCX의 경우에는 오늘 뭐 4.8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뭐 사업 분야 자체는 바로 카메라 모듈 쪽, 이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전장 부품 사업, 바로 이제 스마트카죠. 그쪽과 관련해서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이제 보게 되면요, 드론용 와이파이 카메라 쪽, 이쪽에서 이제 이르면 3분기 정도에 출시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MWC에서 단숨에 어떤 급등의 흐름보다는 지금부터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MCX가 유력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MWC 꼭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카메라 모듈과 전장 부품 관련주인 MC넥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도요, MWC와 관련된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102님이 보내주셨는데, LG전자 G5 수혜가 계속 갈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랬죠. 어제 바로 G5가 그 MWC 2016에서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네, 일단 뭐 지금 가장 핫한 그 이슈로 보게 된다면 사실 그 삼성전자 쪽에서의 네. 갤럭시 S6, 7이죠. 그리고 LG전자의 또 G5. 네. 자, 근데 그 항상 이슈는 돼요. 돌격을 어떻게 보면 그쵸. 지금 거의 경쟁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경쟁으로 봤을 때 항상 LG전자는 이슈가 좀 많이 됐긴 했지만 결국은 그 이슈를 계속해서 타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LG전자 쪽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이제 올라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어떤 그 신제품에 대한 어떤 공개가 된다면 LG보다는 당연히 삼성 쪽이 좀 더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LG 쪽은 항상 이슈가 됐었던 부분은 그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길게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G5에 대해서 보게 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전략은 가능하지만 긴 어떤 관점으로 끌고 갈 시기에는 사실 부담은 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기대감이 더 클 것이다. LG전자 G5 기대감 단기적으로만 가져가자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요, 스마트폰이 아니고 다른 차량용 전장 부품 같은 이런 부분들에 더 기대감을 많이 얻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더해서는 좀 LG전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다고 보나요? 지금 LG 쪽을 사실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LG전자를 포함해서 이제 LG 그룹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네. 근데 기본적으로 LG전자 쪽에서의 어떤 사업품을 보게 되면요, IT 쪽이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쪽도 역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있지만, 가전제품 쪽, 그리고 특히 TV 쪽, 이쪽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LG전자는 삼성전자 쪽에서 전장부품 사업을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게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후발적으로 이제 LG전자도 같이 또 진출을 바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서의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이슈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그리고 매출적인 부분에서 어떤 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 미래 성장 먹거리를 또 바로 진출한다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LG전자를 포함해서 LG 그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길게 어느 정도의 흐름을 두고서 염두에서 가기에는 좀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죠. 이미 주가 자체는 그렇죠. 많이 올라와 있고요. 과거에도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어도 결국은 또 그에 반해서 어떤 주가의 흐름 자체는 나중에 또 꺾이는 모습도 많이 나오거든요. LG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그 기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많이 반영이 됐고, 차라리 그 LG 그룹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브라질 올림픽이 있죠. 그래서 브라질 올림픽, 그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TV 쪽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TV 쪽에 대한 어떤 올림픽 이슈가 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이미 많이 기대가 선 반영된 만큼 이 추가 상승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질문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0988님이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게임주 매수하고 싶은데 선호주는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게임주 같은 경우 요즘 수급이 정말 좋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한데, 게임주 같은 경우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게임주들이요, 대규모 신작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특히 이제 그 온라인 쪽에서 본다면 NC소프트가 신작 게임을 많이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쪽에서도 리니지를 또 모바일 게임화 시켜서 신작을 많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온라인 쪽에서의 어떤 그 좀 큰 기업,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NC소프트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바일 쪽에 집중해 본다면요. 사실 그 게임빌하고 컴투스 이 두 기업도 역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컴투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역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건 컴투스가 뭐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자리에 또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컴투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이 이제 게임빌이죠. 그래서 게임빌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온라인 쪽에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된다면 좀 크게 큰 파일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본다면 NC소프트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모바일 쪽에서의 어떤 가벼운 종목들을 좀 보게 된다면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쪽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신작 기대감 나오고 있는 게임주 온라인으로는 NC소프트, 모바일에서는 게임빌, 컴투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게임빌 같은 경우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충분히 지금 자리 때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중간중간마다 좀 담아두면서 매집을 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때라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되겠죠. 네, 게임빌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저희가 이 정도로 해드리고요. 이제 오늘 퀴즈 정답 주시죠.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 정보통신 산업 전시회는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드렸는데, 네. 자, 정답은요, 바로 2번 MWC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정답 주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이 김선유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김선유 멘토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 황민현 멘토님이 오늘 특별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요, 김선유 멘토님이 계속 다시 나오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심아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